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도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부동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발표된 리서치 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부동층은 거의 한 자릿수, 그것도 뭐 5%, 6%그 수준으로 떨어진 그런 조사입니다. 반면 보수, 진보 양측은 결집 양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이 양강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본인은 지금 뭐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제의하고 이제 시간이 늦었다고 이야기하지만 7%입니다.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 역시 비슷한 처지입니다. 자, 방금 전 발표된 리서치 뷰, 이 조사를 보면 분명 이제 유권자들은 선택의 준비가 끝나 보입니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조원 CNI의 조사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만약에 결렬된다면 실패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 책임이 윤석열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 뷰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46%, 이재명 후보가 41%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주보다 윤석열은 2%포인트 하락했고, 지난주보다 윤석열은 2%포인트 하락했고, 이재명 후보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인 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자,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RS 조사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합니다. 전화 면접 조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 투표 결과는 ARS가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리서치 뷰가 조사한 이 조사 ARS 조사입니다. 그런데 오차 범위 내인 5%포인트 차이로 지금 좁혀진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도 뭉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금 여론조사에 응대하라고 지금 당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이재명 격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좁혀진 것으로 같습니다. 5%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어떨까요? 7%입니다. 전주와 동일합니다. 이 여론조사 시점, 그러니까 22일, 23일, 24일, 이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 단일화 못하겠소 이걸 한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 조사에서는 동률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2%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뭉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뜨겁습니다. 자, 지난주 48%였던 윤석열 46%, 지난주 39%였던 이재명 41%입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상당히 박빙의 승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부 여론조사 결과는 또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정권교체 여론입니다. 52%입니다. 민주당 재집권 여론은 38%입니다. 여전히 정권교체 여론이 높지만 조금 이것도 좁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윤석열 후보에게 희망이 보이느냐?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직무 긍정평가는 44%였습니다. 부정평가는 54%. 그러니까 뭐 다른 조사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러니까 긍정평가율이 조금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인데도 윤석열이 46%를 기록했다?
이거는 상당히 쉽게 하면 이 국민의힘 쪽에는 이 여건이 안 좋은 응답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 이건 주목할 만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 투표량 7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16%가 가급적 투표하겠다. 아무튼 점점 더 이렇게 이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조사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부동층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2위가 46, 41 거의 뭐 확 하고 안철수 7, 2 이렇게 됐는데도 이런 걸 보면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조금만 지나가면요. 3월 1일인가 그때까지만 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공표할 수 있고 그 뒤에는 공표는 못합니다. 깜깜이 기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야권 단일화가 지금 관심입니다. 이번 주말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만날까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인신공격성으로 뭐 좀 주술 마법 무슨 법률가 뭐 머리가 좀 어떻게 되고 아무튼 지금 이런 와중에 이 야권 단일화가 실패할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시사저널이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굉장히 표본이 큽니다. 자, 이 대선 후보 다자대결에서는 윤석열 44.2, 이재명 42.3, 1.9%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안철수는 6.7%입니다. 심상정은 2.8%, 안철수는 8.8에서 6.7로 또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좀 떨어졌나요? 아무튼 8.8이던 2022년 2월 6일 8일쯤에는 8.8이던 이 안철수의 지지율은 6.7로 떨어졌고 심상정은 2.5에서 2.8로 뛰어올랐습니다. 자, 윤석열은 44.8에서 44.2로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이재명이 38.5에서 42.3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조원 CNI의 조사에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단일화 실패할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랬더니 안철수 55.9%, 윤석열 25.3, 둘 다 책임 없음 10.1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지금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8일이 되면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번 주말에 극적인 야권 단일화가 될까요? 아무튼 이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가 안 되고 완주한 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정치적 생명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여론조사 조원 CNI와 리서치뷰의 그 밖의 사항이 궁금하시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